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원숭이가 되기 때문에 네, 그 후에는 우리가 개입하면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개입을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우리의 투자를 망치는 편향 1위부터 5위까지만 꼽아봤습니다. 사실 편향이 40개가 넘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봤어요. 이 5개 편향으로 아마 주식시장에서 날아간 돈이 한 수천조 원은 될 겁니다. 투자 심리 얘기는 하고 또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가장 중요한 5개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그냥 5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망, 망상, 편향. 네, 대부분 사람은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본인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런 예측을 직접 믿기도 한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할지,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지 혹시 예측 가능하십니까? 네,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보통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본사에서 공문이 틱틱 떨어지는데 어떤 공문이 떨어질지 저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거 간단한 것도 예측이 안 되는데 뭐? 경제? 주식? 거기는 팩터들이 수십만 개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가격과 경제가 나오는 건데 그걸 예측하겠다고? 오만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 나는 바보라서 예측을 못하는데 전문가들은 할 수 있겠지. 그래, 그러면 내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고 그걸 맞춰서 투자를 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런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심지어 이런 그 전문가들의 아무 말 대잔치, 미래 전망을 다 기록을 해봤거든요. 얘네들이 실제로 맞나 안 맞나. 네, 28,000개 예측을 분석을 했는데 맞는 거는 거의 없었고 그냥 랜덤으로 찍는 것보다도 예측이 더 부정확했다라고 합니다. 에휴. 물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면서 그들이 맞다는 확신이 비전문가보다 훨씬 강하고 말도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결국은 맞추는 거는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자, 주식이라는 건요, 확률과 백테스팅에 근거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주식의 초과 수익, 좋은 전략들, 초과 수익이 나오는 전략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초과 수익을 냈던 전략이 그 후에도 계속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정말 어메이징하고 좋은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증권사배 2020년 커스피 전망치라고 나와 있는데, 네, 참고로 커스피는요, 그 코로나 때문에 1400까지 골로 갔다가 다시 2873까지 올라와서 그때 2020년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 작자들의 예상치를 한번 보십시오. 네. 2873 근처에도 간 놈도 한 명도 없고요. 자, 여기도 2500이지. 그렇죠. 에휴, 네, 이런 사람들이 예측을 또 한다고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했는데 당연히 맞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 여기서 뭐 스타 애널리스트,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에요.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4위. 술, 담배, 도박도 중독이 있지만 투자 중독도 있습니다. 이 거래 자체를 통해 가지고 스릴과 짜릿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투자 중독이라고 하고 이분들은 수시로 계속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주식은 거래할 기회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소위 그 좋은 기회라는 거는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맨날 거래를 하면은, 자, 우리 두뇌가 이렇게 많은 편향에 휩싸였기 때문에 우리 두뇌는 주식을 하면 할수록 잃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면 수수료를 쌓이는 것도 당연하지만 사고 팔고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잃는 게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사실 정설입니다. 그런데도 투자 중독자들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정말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거를 깨우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매번 이기거나 매번 깨지는 게임보다는 이겼다 졌다 하는 게임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체스 중독에 걸려요. 저도 체스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압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두는데 보통 몇 판 두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판 정도 지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짜증이 나니까요. 자, 제가 이제 요런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팹니다. 에이씨, 졌어. 에이, 짜증나, 짜증나. 에이, 졌어. 에이. 자, 이렇게 하면은 제 이제 분노도 좀 풀고, 그리고 이제 팔도 좀 트레이닝이 되고요.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몇 번 패면은 다시 머리가 제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쇠스를 둘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저도 제가 세운 이 룰을 잘 안 지키는 겁니다. 몇 판 지면은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열받아가지고, 에이씨, 다음 판에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또 지고. 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느꼈죠. 나도 좀 최스 중독기가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왜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 중독에 걸리는지 그래 이해했다. 이해했어. 끄떡끄떡 했고요. 자, 결론은요. 백테스트를 하고 전략을 만들고 전략을 무조건 따르고 중간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네,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그거는 그럼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주식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주식의 포인트는 말입니다. 재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러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을 하는데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재밌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2021년 들어와서 주식을 단 한 번도 거래하지 않았어요. 제가 11월에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4월까지 계속 킵하고 있는데 진짜 한 주식도 사고 판 적이 없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지금 졸라 재밌습니다. 지금 수익이 막 쌓이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장이 좋아가지고. 예, 가상화폐의 경우 제가 직접 거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차익 거래는 가끔 하지만 뭐 그건 제외하고 제가 한 거는 헤이비트에 돈 주고 네, 그리고 그냥 걔네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고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수익이 나거든요. 자, 3위 확증 편향. 꼰대. 확증 편향은요, 나는 무조건 맞고 그것에 반하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원래 사람이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건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설마 이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를 봐도 몇 초 만에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 능력이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틀렸어 하면은 보통 이렇게 나갑니다. 네 놈이 뭘 알아? 너 몇 살이야 임마? 라떼는 말이야 새끼야.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직장이나 CEO's Pet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병신 같다는 거. 네, 그러나 그거를 감히 아무도 사장 앞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기업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네. 사장의 pet project. 그런데 문제는 주식에서는 확증 편향,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IQ가 좋고 지능이 높아도 일단 내 돈을 갖다 박았어 하면은 그 후에는 절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원숭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결론은 뭐냐? 백테스트를 하고 전략을 정하고, 특히 전략을 정할 때 자, 이 주식을 사면은 언제 팔 것인가, 그거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제 팔 것인가라는 거는 그게 손절이 될 수도 있고 뭐 익절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몇 퍼센트 떨어지면은 판다, 또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몇 프로 떨어지면 판다, 또는 뭐 예를 들면은 50% 100% 수익이 나면 그때 판다, 이런 게 다 가능한데 그거를 먼저 정하라는 거고, 이제 그 상황이 오면은 무조건 팔라 이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손절 익절 안 하고 뭐 6개월 후에 팔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하면 지키라 이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2위 과잉 확신 편향. 이거를 이제 젊은이들은 근자감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나는 잘났노라. 심지어 객관적으로 내가 잘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잘났노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주식 고수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요, 옛날 옛적에 두 명의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네, 이순신이라는 사냥꾼은 정말 사냥을 잘했습니다. 걔는 나가기만 하면은 화살을 하나 휙 던지면은, 화살을 던지는 게 아니라 창을 던지면은 뭐 동물이 죽어 나가고, 화살을 휙 쏘면은 새를 한꺼번에 5마리 잡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김개똥이라는 사냥꾼도 있었습니다. 얘는 사냥을 잘 못했고 맨날 사냥 나가면 개똥에서 개똥 밟아서 미끄러지고 이런 거밖에 못하는 애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 이순신은 당연히 인기도 좋았고 잘 살았겠죠. 그거는 좋은데, 자, 김개똥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나 오늘 또 사슴을 못 잡았어. 나는 정말 병신인가봐. 나 진짜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 동굴에서 못 나가겠어. 자, 이렇게 하든지. 자, 두 번째, 그래, 오늘은 말이야, 이순신이가, 운이 좋았어. 내가 근데 훨씬 사실 사냥을 제대로 잘하거든? 내가 오늘은 운이 안 좋았을 것 뿐이야. 자, 내일 가면 내가 잡을 수 있어. 가자! 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생존에 더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높겠죠. 전자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었을 거고, 후자는 나가가지고 그래도 뭐 토끼라도 한 마리 잡아오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거는
그 우리 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편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에서는 죽음의 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당연히 내가 맞는 건데 나는 주식 고수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왜 삼성전자만 사지 분산 투자를 왜 합니까? 내가 맞는데 삼성전자가 분명히 오를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확증 편향까지 옵니다.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놈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뭔가 계속 얘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찾게 돼요. 확증 편향 가지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 몇 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 개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이 41%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개 종목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8.7%밖에 없네요. 난 그 중에 하나다. 네, 그쵸.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은 당연히 오른 거잖아요. 나는 주식 고수이고 근자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주식이 안 오르고 떨어질 때 대부분 사람들이 대처를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일이 많이 벌어나죠. 못 팔고, 계속 떨어지고, 누가 봐도 병신 같은 주식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결론이 백테스트를 하고 전략을 짜는데 말이에요. 자산 배분을 하시든지, 종목 전략을 해도 최소한 20개 종목은 사십시오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20개가 정말 싫다고요. 10개라도 사세요, 그러면은. 네. 자, 첫 번째, 손실 회피 편향, 처분 효과 편향, 주식시장의 히틀러 괴벨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었죠. 아니, 어떻게 지금 팔아? 본전은 챙겨야지 팔지. 네, 라고 하다가 다음날 한강에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람은 말이에요. 죽어도 본전 아래에서 손해를 보고 팔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원시시대부터 뭔가 손실에 대한 엄청난 회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전 밑에서 팔지 못하고 그걸 안 하고 그냥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손실 회피 편향의 형제는 처분 효과 편향이라고 있어요. 히틀러 괴벨스죠. 네, 처분 효과 편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실이 나는 게 정말 싫기 때문에 뭐 40% 정도 주식이 올랐어. 그러면 거기서 잽싸게 팔고 그 수익을 먹는 것을 처분 효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종목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어차피 마이너스 나오는 그런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몇몇 종목들이 몇백 퍼센트를 찍어주지 않으면은 그 복리 20%, 25%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오를 놈을 조짐이 보이는 애를 중간에 잘라버리면은 절대로 그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20% 먹었는데 그거 파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데 네, 문제가 큰 겁니다. 그거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자, 또 여기서 나는 원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운이고 깨지면 당연하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원숭이다. 내가 이기면 운, 깨지면 당연. 이런 식으로 마인드세트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60점 맞아오면은 뭐 당시에는 굉장히 큰 수치였겠죠. 저 바보, 이렇게 했을 텐데, 네, 투자 시험은요, 60점만 맞아도 천재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30점 못 맞는 사람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다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몇 개 종목은 마이너스를 쿨하게 팔아도 돼요. 여기서도요, 백테스트를 하고 전략을 정하고 팔 때가 되면 손실나도 그냥 팔아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한 판이라도 지만 한강 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60점만 맞으면 돼요. 요약. 자, 느끼셨나요? 5대 편향의 타파법은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 심리의 편향을 뭐 완전은 아니지만 거의 다 배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백테스트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엑셀 못 돌려요. 저 코딩 못 합니다. 젠포트와 퀀티킹이 있습니다. 유료기는 한데, 네, 이거 좀 돈을 내고 백테스팅을 제대로 해가지고 전략을 짜는 게 어설프게 백테스트 안 하고 투자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원 깨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백테스트를 하면은 뭐 전략이 감이 올 겁니다. 나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략을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죽을 때까지 따라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내가 이 전략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게 뭐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그러면은 그 구간 내에서는 무조건 이 전략을 따르는 거고 그거 하는 동안에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면 됩니다. 혹시 이 전략을 내가 개선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구간이 끝나면은 그때 결정을 하는 거죠. 새로운 전략으로 바꿀까? 아니면 이 전략 계속 쓸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 중간에 절대로 개입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원숭이가 되기 때문에 네, 그 후에는 우리가 개입하면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개입을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제 모든 영상을 정리한 할투 맵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구글 문서도 있습니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새겨들어야 될 유익한 영상이거든요. 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